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이게 재점화되면서 과연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 그 서로 미워하는 그 감정 싸움들이 좀 사그라들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상승 동력은 AI발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편으로는 AI, 빅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품론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점화가 되면서 이를 빌미로 해서 기술주가 되고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장이 이제 월요일 첫 출발인데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양대 지수가 2% 낙폭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점에서 들어올리려고 하는 힘은 조금 느껴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까지 좀 들어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매도를 치고 있어서요. 이건 수급 쪽에서 좀 약간 불리하다라는 생각은 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적으로 오르는 섹터는 이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고성장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삼성전자 11만 원, SK하이닉스 50만 원 목표 주가 상향하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 환율의 부담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5개월의 최고 1,430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후에 김한진 박사님 모실 거거든요. 전반적인 환율에 대한 전망과 향후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이 나면서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과연 우리가 추석 연휴 길고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빅테크 쪽에서 우호적인 실적을 나타내준다면 코스피 그리고 관련 AI,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점핑업할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이모저모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대 시황 상황 분석해드리죠. 김윤주 앵커 전해주시죠. 예. 그 전에 오늘 시장이 좀 오르는 흐름들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섹터는 히토류 그리고 조선 섹터 요런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 이런 흐름을 좀 언급되고 있는데 히토류주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덩달아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 쪽에서 일단 히토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방부가 맞불을 나온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1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는 그런 규모이고 핵심 광물 비축 이것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방산 필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히토류나 여러 가지 핵심 광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 뛰고 있는데 특히나 유니온 머트리올이 지난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지나 노바텍, 현대 BNG, 2차 전자 관련해서 이제 리튬 관련해서도 같이 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 연이어 이제 하다 보니까 시장 과열, 가격 급등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주문들을 맞출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대체재 이런 부분으로 한국 주식들이 좀 오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축은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가 좀 받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쪽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이 장중 저점에서 일부분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단 중국, 조선 발주 이것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이슈인데 중국 조선 발주가 73%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중심이고요. 전 세계 발주량,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14일부터 항만,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거든요. 그런 선박 비용 그런 부분을 이제 제재하고 여러 가지 미중 그 교역 관세 이슈 때문에 교역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들로 중국 배 아닌 한국 배를 선택할 가능성 아직까지 더 높다라는 흐름들로 오늘 조선주가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국 점유율이
늘어났죠. 13%에서 26% 거의 2배로 급등하는 흐름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조선주가 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NG 그리고 VLCC라고 VLCC라고 해서 초대형 원유 선박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런 고부가 가치 이거는 잘 팔게 되면 수익성이 더 배로 나는 그런 선박들인데요. 선박 수주가 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확실히 정부 주도로 해운 그리고 조선 사업을 좀 살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RG 확대 이런 부분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배를 수출할 때 하나의 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K조선 배를 살 때 일단 못 갚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조선소가 만약에 대금을 뭐 지급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갚아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믿을 만한 그런 K조선 배를 매수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좀 해외 지원을 좀 확대하는 거고 조선 RG 확대 이런 부분으로 방점을 찍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뭘 좀 설명해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장 전에 뜨더라고요. 그런 호재 때문에 오늘 좀 밀리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에 가스터빈 2기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 세계 수출로 봤을 때 딱 한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좀 확보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메가톤급 규모로 수출 계약을 좀 따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 말에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고요.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을 한 쾌거여서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원전주가 탄력을 잃기도 했는데 AI 대란이 일어나면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원전 수요의 폭발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거래일 두산 에너빌리티가 2자릿수 또 상승률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야 맞물려서 나타나는 흐름에서 좀 긍정적이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DTS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자회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 휴스턴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번에 인수에 좀 힘을 쓴 것으로 보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스터빈을 공급하게 되면 원래 이제 가스터빈은 유지 보수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 자회사 DTS 쪽에서 이런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사가 나왔고요. 이런 흐름들로 앞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또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여러모로 원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스터빈을 주목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 처음으로 수출에 대한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시장 전반적인 상황, 어떤 섹터와 그리고 주가 그리고 수급까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8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정말 낙폭이 큰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씩 올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 지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색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장의 사상 최고치 3,600선을 넘겨줬던 상승 동력인 반도체주들 오늘 일단은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만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해서 싸우기는 싫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이 어느 정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또한 이러한 의견을 마찬가지로 전달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은 봉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 남아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2%가량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4%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92,000원 선을 오늘 다시금 장 초반에 9만 원까지 빠졌는데 92,000원까지 지금 올려내줬고요. SK하이닉스도 40만 원까지 빠졌다가 현재 시간 41만 원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섹터는요.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장성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미국과 조선의 협력 기대감이 거세게 작용을 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0.6%가량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하나오션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은 된 상태입니다. 0.8%가량 빠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이 진행되면서 조선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3%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의 가스터빈 2기를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가스터빈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전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준 이후로 오늘 3% 넘게 튀어 올라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AMPC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1.2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 SDI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6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0.95%가량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보자면 오늘 한미반도체가 지금 2.69%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 투톱이 빠지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이 지금 진행될수록 다시금 상승분이 조금씩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전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도 2.69%가량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 조금 빠지는 종목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들 네이버와 카카오도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려아연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히토류 관련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유니온, 이 머티리얼즈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도달했는데 오늘도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히토류 관련이 희귀 금속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11%가량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하락장인 점은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이 장이 진행될수록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는 있지만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장이 진행될수록 붙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4.5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97%가량 상승하면서 장 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알테오젠과 펩트로는 하락하고 있지만요. 파마리서치와 HLB,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파마리서치 3.51%가량 강한 반등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함께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단 안에서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리노공업 0.74%가량 조금은 올라주고 있지만 HPSP, 동진세미캠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신텍까지 4%가량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하이젠 RNM 9%가량 오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19%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전장에 이어 클로보까지 급등세 연출 중입니다. 로봇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 잡아볼 수 있겠고 엔터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엔터주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 모멘텀 남아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라는 의견까지 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요, 장중에 장 초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가량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1.14%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5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점차 만회하면서 지금 약보합권까지 올려낸 상태입니다. 0.14%가량 빠지고 있고요. 8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보다 양지수가 일제히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막판까지 어떤 움직임 보일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부터 수급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고요. 4,200억가량 오전장 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1,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5천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오랜만에 개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의 순매도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400억가량 외국인이 팔고 있고 오늘 한국 시장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일제히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200억가량 사고 있고 개인은 200억가량 함께 담고 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좀 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는 서로 자존심이 강한 만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될지 그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 리포트에 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4월로 돌아가 보면은 미국 쪽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S&P 500 지수와 코스피가 동반으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한 달 뒤에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테크를 중심으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 지금 미국, 중국 무역 분쟁 이슈로 기술주의 대거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주도주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AI, 반도체에 답이 있다라는 의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의 주도주는 뭘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는 테크 섹터가 눈에 들어오죠. AI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거는 매출단에서도 그렇고 영업이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하는 그런 데이터, S&P 500 기준으로는 평균 한 15%였는데 이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률이 한 35%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게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도주는 당연히 삼전, SK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약간 둔화되는 흐름인데 오늘은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최근 매수가 76% 이쪽에 붙었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3년 연속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될 때 비중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될 건데 이번 주부터 중요한 거는 실적 그 자체에 있기보단 앞으로 1년 동안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주가의 흐름에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이 21%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시총에 차지하는 비율 한 30%를 감안하더라도 코스피는 4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 S&P 500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팔란티어 이런 부분들이 뉴욕 시장에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최근 급등한 데 따른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서 양봉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또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S-오일,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주도주가 유력하다라는 분석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을 피하는 법, AI, 반도체 여전히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한 하나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면요. K원전에 대한 이야기, EPC라고 해서 설계, 시공 이론 쪽이거든요. JP모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흐름들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주도주를 좀 밝혀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확대 그 발언 때문에 눌리는 흐름들이 있었으나 AI 그런 부분으로 전력 대란에 따른 반사 이익 이런 부분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한전 기술을 오버웨이트이라고 해서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고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의 약 95%가 원전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설계, 시공 그리고 뭐 준비해주고 이후에 좀 여러 가지 AS 해주는 고기술적인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SMR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한전기술과 더해서 현대건설, EPC, 시공, 업체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84,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1호 SMR 건설 계약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가 예상 사업비만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강력한 EPC 협력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줬고요. 앞서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처음으로 가스터빈 첫 해외 수출을 알렸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JP모건에서는 여전히 중립을 좀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72,000원으로 얘기를 했죠. 최근 AWS라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자회사 쪽에서 직접 창원 공장에 방문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흐름인데 시제품을 와가지고 좀 검사하는 눈여겨보는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를 남기기도 했고요. 루마니아 관련해서 원전 1호기, 증기 발생기 교체 수요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는데 다 좋은데 약간 주가가 비싸지 않냐라는 데 좀 의문을 가졌고 어쨌든 중립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점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EPC, 설계, 시공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렸는데 AI 전력 폭증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EU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제 정책으로서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리 이 원전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좀 멀리했던 거를 수요 창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흐름들 이쪽에서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 EPC 업체의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전망이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는 한전 기술을 K원전의 탑픽, 현대건설을 또 다른 탑픽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통신 3사가 일단 이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통신 3사는 결론적으로 아니고 이 통신 장비주로 봐야 된다라는 전략이었고요. 일단 미국의 AT&T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5G SA 구축망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4G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5G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LTE망에 얹어서 5G를 이렇게 조금 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5G 그리고 6G로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스타 위성통신 그런 기업인데 주파수를 이제 32조 원에 인수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5G, 6G에 대한 경쟁, 주파수를 확보해야지 고속도로를 확보해야지 앞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경쟁이 좀 가열되고 있는데 데이터 속도는 높이고 전력은 낮추고 맞춤형 통신 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쪽에 대한 통신 장비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나라 K 통신 장비주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통신 섹터 시장이 이제 개화되면서 거기와 관련된 기대주 그리고 양자암호 보안주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KMW 솔리드, 이노 와이어리스, ICTK, 우리넷이 대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국정감사, 통신은 14일과 21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해킹과 보안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지금 저점 매수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KT는 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LG U+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매수를 한다면 실적 발표되고 해킹에 대한 그런 이슈, 노이즈가 지난 다음에 11월 말 이후 저점 매수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보면요. 최근 안전자산 관련해서 자산 중에 금이 급등하면서 더 사야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D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이쪽으로 좀 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면 금이 최근에 강했던 이유는 달러에 대한 유동성. 지금 새로운 돈이 막 풀리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풀렸던 돈이 아직도 좀 쌓여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경기 부진으로 안전자산인 금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중반 이후에 금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고금리 그리고 불안 심리 이쪽 때문에 금이 수요처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처로 부각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DB증권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시작되면서 국채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이후에 저희가 알아볼 테지만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 부진에 대해서 금이 부각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포트에 금은 한쪽에 있지만 지금 금리 인하 때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1981년도 비슷한 패턴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자랑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국채 이런 부분은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이제 금은 괜찮긴 하지만 이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 국채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언급됐는데 약간 시선은 엇갈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한진 박사의 의견도 이후에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위험자산은 위험자산대로 그리고 안전자산은 안전자산대로 이 포트에 대한 균형 찾기 굉장히 중요한데 금과 더불어서 미 국채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나 좀 밀리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오늘 조선 기자재 섹터가 또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전반적인 전략 또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그 트럼프의 발언에 SNS죠. SNS 글에 시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개장 초에 투매 물량이 좀 쏟아졌죠. 그런데 이 투매 물량이 결국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주들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 조방원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마스카라는 이런 프로젝트 말고도 조선주 자체가 상업용 상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도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는 것이죠. 여기다가 원전주도 같은 경우는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LBT가 좋은 소식을 내놨죠. 원전과 관련되지 않지만 미국에 가스터빈을 수출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 내의 이 발전소들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원하는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이런 미국 내 SOC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또 우리나라 두산 LBT가 가스터빈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이 가스터빈을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경쟁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두산 헤비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전과 또 원전을 폐로 하는 이런 쪽에서도 우리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히토류죠.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는 게 미국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무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선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까지도 수출을 규제하면서 여기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그냥 상한가를 쳐버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민주식처럼 움직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실적보다는 시장 내에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큽니다. 그래서 테마주처럼 전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노바텍이나 포스코엠텍, 현대 비엔지 스틸, 이지, 동국 아레네스, 티플렉스, 성한 머티리얼즈 등이 두 자릿수를 넘나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이 현재 이 히토리움 무기화에 관련된 테마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경주 에이펙 2025 열리는 이번 달 말까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마느냐 이러한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급등락을 할 겁니다. 히토리우 관련주들은 급등락을 하지만 결국은 이번 달 말까지는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권을 놓고 보셔야 되고 테마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보지 마시고 지금 테마주가 영향을 미칠 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팝 관련주들도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가 K-팝 관련주들이 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많은 때죠. 공연을 하면 대규모 자금이 수익으로 잡힙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K-팝 관련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로봇주들도 눈에 띄는데요. 로봇주들은 M&A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로봇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적인 부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로 M&A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지금 시장은 이러한 이슈를 갖고 있고 재료를 갖고 있고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개장 초에 폭락했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빨간색으로 돌려놓거나 이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을 보시듯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파란불이 킬 때는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3분기 실적이 흑자가 나오고 또 이러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다른 종목들을 견인해가고 있죠. 전기차 캐즘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이 에너지솔 셀업체들이 LF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잡았다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주시고요. 지금은 실적을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켓나우 2부에서도 실적 잘 또 점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옥석 가리기도 잘해야 되는데 오늘의 특징주 뭘로 가져가 볼까요, 파트너님? 네.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반토막까지 심하겠지만 좀 낙폭이 큰 종목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의외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이 상반기 중에 실적이 턴어라운드로 하기도 했고 요번에 가장 그 중심적인 IP인 캐치 테니핑 시즌 6가 요번에 4분기 때 방영을 확정했습니다. 이 말뜻은 4분기 때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 캐릭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품화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의 점프업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가는 기대감으로 밀어 올려주고 실적으로 그 주가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런 면에서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편입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좀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 그런 부분들을 구미 당기시는 분들 계실 텐데 SAMG 엔터 저희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월요일 시장 그리고 실적 시즌 스타트 앞두고 우리는 뭘 봐야 될지 돈이 될 수 있는 전략들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네,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중국 증시의 경우에도 개장이 됐는데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오늘 3,846포인트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출발하는 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좀 중요한 건 오후에 발표가 될 텐데 이 중국의 9월 수출입 통계 나타나니까 이 부분도 잘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여의도 포커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환율이 약간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어도 최근 환율이 1,430원 선을 5개월 만에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향후 전략들 중요할 텐데 오늘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시간인데 일단 증시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전반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환율도 좀 높은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환율 높은데 이거 좀 지속이 될까라고 우려하시더라고요. 어떤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내내 기다렸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부터 불거진 다시 미중 관세 전쟁. 네. 미중 관세 전쟁은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데요.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이러다가 미중 정상회담마저 예. 이달 말에 에이펙 회담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의 만남조차도 이게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불안감이 좀 엄습하면서 원달러에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초부터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거의 3% 정도 올랐습니다. 프랑스 문제라든지 또 일본 지금 정치적인 맞습니다. 예. 제2 아베노믹스를 이제 표방하는 다케이치 아마도 유력한 이제 총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달러를 밀어 올렸고요.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석 달 남짓한 기간 중에 원달러가 한 6% 올랐네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강세보다는 원달러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네. 가치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해결된 게 없는 거죠.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대미 투자 네, 말씀하시는 대미 투자 거죠? 이런 예. 부분도 일단 공은 미국에게 갔습니다만은 아직 답은 안 왔고요. 그다음에 관세율도 25% 일본보다는 불리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대미 수출의 부진으로도 숫자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비록 9월 수출이 16.8%로 크게 증가해서 나왔지만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일평균 수출은 한 6% 줄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데이터도 대미 수출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에 조금 불안한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왜 미국 셔다운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30일까지 갈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 주요국 재정 악화 그런 이슈 때문에 1,470원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는. 네, 환율 예측이야 너무 변수가 많아서 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금융 위험이 제한돼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의 폭주는 막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전후에 환율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주요국의 통화 정책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요. 네, 근데 예. 연준이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국가들 ECB라든지 영란은행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지금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아마도 추가로 내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가령 미국이 한 3번 내릴 때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정도. 일본은 어쨌거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슈퍼킹 달러 이런 게 재현되기에는 그런 거시 환경은 아니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킹 달러가 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지 네.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상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최근 좀 잠잠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예, 지금 미국 기술주 그동안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네. 잘 갔다가 이렇게 조정이 빌미로 되고 있어서요. 일단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 이런 부분 한번 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에 뭐 조금 특히나 미중 관세율이 지금 액면 그대로 트럼프가 지난주에 또 발표한 것을 적용한다면 11월 1일부터는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는 관세율이 157%가 되는데 네네. 기존 관세율 27%에 또 펜타닐 관세 기타 등등 해서 37% 더하면 157%가 되는데 이거는 뭐 글로벌 경제가 뭐 거의 뭐 멈추는 거죠. 교육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뭐 그게 만약에 실행된다면 뭐 아마 연말 월마트의 매대는 다 빌 거고 항구의 뭐 선적 화물도 네. 거의 뭐 지금 뭐 절반 이상 줄 겁니다. 그런 재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협을 전제로 한 양국의 기싸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꼬리를 내리는 흐름이 나타난 것도 히토류라는 아킬레스건이 미국에게는 예.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은 인도나 이런 기타 등등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중국에 조금 관대했거든요. 예. 관세 이슈에서. 얼음장은 계속 났지만 살짝 꼬리는 내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죠. 네네. 말씀 주셨듯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제는 곧 해결된다라는 것에 좀 전제를 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악재의 기간이 제 생각에는 한두 주로 끝나지 않을까, 길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전 세계 교육이 현재 관세율, 그러니까 한 30%에서 40%의 관세율, 또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평균 한 20% 내지 한 10%에서 20%의 관세율.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전 세계 물건의 관세율의 평균이 지금 어쨌든 금액 가중으로는 20%거든요. 예. 그래서 이 20%의 관세율의 의미는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일궈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숫자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육이 줄고 한 나라 대미 교육이 줄면 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줄게 돼 있고요. 대EU 수출도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걱정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이렇게 고공행진, 뭐 낮아진다 하더라도 15% 아닙니까? 다 잘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미 투자도 3,500억 달러의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캐피탈 콜 방식으로 바뀐다든지 내지는 뭐 어쨌든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진다라고 해도 이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무거운 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 미중 갈등의 재점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앞으로 한 3, 4년 내지는 뭐 그 이후까지도 묵직하게 우리나라 경제를 짓누르는 그러한 요인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트럼프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노이즈에 따른 이벤트로 시장이 반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슈는 1, 2주 안에 좀 자취를 감출 가능성. 왜냐하면 최대 4개월까지 갔던 바라.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디스크 이게 이제 만성 질환으로 가듯이 우리 경제에 어쨌든 악영향을 미칠 요소이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1, 2주 이후에 이런 노이즈가 좀 사그라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맞습니다. 결국 앞서서도 제가 브리핑할 때 이렇게 트럼프 전쟁, 무역 전쟁의 그 리스크를 피하려면 결국 AI 반도체다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던데 결국 AI 반도체 주도주 가져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와 AI 기업들이 모두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투자 금액이 미국만 해도 AI 관련 투자가 1,000억 불이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로 따지면은 2,000억 불이거든요. 2,000억 달러면 뭐 300조 아닙니까? 네네. 미국만 따로 띄어나서 봐도 150조고요. 연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40조 정도 연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반도체 사이클은 분명히 큰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제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번 경기, 전 세계 경기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혁신 경제 사이클이고 그 혁신 경제 사이클의 중심에는 AI가 있고 예. AI는 좀 고품위 반도체를 계속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긍정적인 주도주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실적과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셧다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항상 물가와 고용 그 두 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나오는 얘기 보면 고용이 더 문제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셧다운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해고한다 이런 이슈도 있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실적은 뭐 매크로 상황보다는 기업 실적이 살짝보다는 조금 더 좋은 듯한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제 국면마다 다른데 이번 경제 국면에서는 매크로 지표보다는 종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강하다. 이것은 예. 전통 경제가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고 뭐 재고 순환 사이클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또 AI 관련된 기업들이 케이펙스 설비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하면서 성장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도 많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 그리고 AI는 또 애플리케이션 응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챗GPT 쓰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올해도 10% YOY 증가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에도 그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월가에서도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매크로에 비해서는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하방을 막는 펀더멘탈 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AI 관련주들은 사실은 PR이 높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굉장히 또 혜택을 받는 맞아요. 예, 투자를 해도 빚을 네. 낼 텐데 그 빚 부담이 경감되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뭐 빅테크보다는 지금 AI 기업들은 현금 비중이 높아서 현금 비중이 높은 대신에 밸류에이션이 높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데 질문 주셨던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결국에는 내년 중반까지는 네. 적어도 적어도 내년 한 6월에서 9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금리 4.25%라는 것은 살짝 중립적이거나 아직도 제약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뭐 지난주에 뭐 FOMC 의사록에서도 밝혔듯이 일단은 고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3.75까지는 일단 갖다 놓고 연말에 금리 상단이죠. 그리고 3.75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네. 공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3.75에서 경기가 혹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급하게 내릴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내릴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연말 연초에 들어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3.75에서 한 두세 번은 더 내리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3.25%의 기준금리 상단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뭐 증시에 굉장한 우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이런 패턴 속도 조절의 이슈는 있겠지만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뭐 빅테크 관련주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선순환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시즌 이제 보면서
확실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준다면 코스피와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사이드도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요. 지금 올해 상위 자산 중 하나가 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뭐 셧다운되고 안전자산 수요도 덩달아서 위험자산과 또 별개로 이제 포트 분산해야 되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금은 얼마나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금은 앞으로도 저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래요? 이제 네. 단기적으로는 200일 이동 평균선에 상당히 20% 정도 이상 웃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 뭐 숨고르기 단기 조정은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면 추세적으로 조금 계속 상승해서 금은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명목 경제 성장률이 5%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5%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연간. 예. 네, 그래서 비록 이자는 못 받지만 금을 투자해서 5%의 상승률에 조금 최소한 상승률은 조금 보장받는 그러한 개념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점,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고 또 재정을 확대하고 또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비가 지출되면서 재정 증가 속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를 좀 확대시키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느 통화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장기 투자자들, 그러한 국부 펀드들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때 불과 7%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고에서의 중앙은행들의 세계 중앙은행들의 평균입니다. 금 비율이 지금 15%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요? 네. 중국도 3.5%에서 지금 7%까지 올라갔는데 중국도 과거보다는 미국 국채를 안 사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아마 외환 보유고에서 7% 정도의 금 보유고를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금은 추세적으로 자산 배분에서 일정 부분, 특히 거액 자산가일수록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분을 조금 뭐 트레이딩 개념이 아니고 바이 앤 홀드 개념으로 매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브리핑한 게 생각나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와중에 안전자산 관련해서는 금도 금이지만 미 국채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은 금은 사도 미 국채는 안 산다. 이게 또 걸리고 어떻게 미 국채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는 뭐 절대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뭐 거액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적으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건 뭐 필수제죠. 안전자산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국채 금리는 이제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금은 플러스 영향을 받는다라는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성격이 다른 거고요.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OBBA 법안, 미국 그 트럼프의 법안이 계속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 30년 후에는 미국 국가 부채 비중이 지금 뭐 120%에서 거의 한 180% 육박하거든요. 이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금은 조금 성격상 조금 굉장히 긴 호흡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국가 부채가 증가할수록 미국마저도 증가할수록 조금 뭐 국채 금리는 뭐 사이클을 탄다 그럴까요? 물론 이제 장기 투자하면 쿠폰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념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국채 금리마저도 앞으로는. 그래서 국채 ETF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은 조금 가급적 조심을 하시라 저는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 뭐 환율 그리고 AI 주도주 관련 그리고 금, 미국 국채 전략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달래기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며 시진핑 주석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불과 이틀 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직후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채찍 후 당근식 접근으로 실질적인 화해 제스처보다는 여론용 메시지에 가깝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불안 확산을 의식해 온건한 포장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JD 펜스 부통령 역시 결국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중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헨티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명분 뒤에는 전략 광물 확보라는 계산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밀레이 지지는 단순한 이념적 공감이 아니라 우라늄, 리튬,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와 투자 지원을 미끼로 아르헨티나 내 광물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와 투자 지원을 미끼로 아르헨티나 내 광물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기업에 문을 열 것이라며 사실상 자원 외교를 공식화했다. 다만 미국의 지원은 밀레이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10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통제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지원이 우정이 아닌 계산된 동맹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올레샷입니다. 요즘 SNS 피드를 보면 이 올레샷을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올레샷이 뭔지 찾아봤는데 바로 올리브유와 레몬 그리고 샷의 합성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여성들에게는 특히나 이 저속 노화 그리고 피부 미용 다이어트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와 맞물려서 요새 올리브유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기름 한 방울도 몸에 좋고 맛있고 또 비싼 걸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된 거죠. 이런 올리브유의 인기는 숫자도 증명을 해줍니다. 8월 포털에 따르면 이 올리브유 검색량이 30만 건을 넘었고요. 또 관련 키워드인 냉압착이나 엑스트라 버진 같은 키워드까지 합치면 40만 건의 검색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0%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는 유명인도 한몫을 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다들 아실 텐데요. 장원영이 유튜브에 나와서 10만 원대의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오일을 먹는 영상을 공개가 됐습니다. 또 배우 한가인도 본인의 유튜브에 나와서 17만 원대의 프리미엄 오일을 매일 한 잔씩 마신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유명인도 이 올리브유 올레샷의 인기에 가담을 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인기는 유통업계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리브유 매출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추석에는 올리브유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9%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 꼭 잡고 가봐야겠죠.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국제 가격이 원가가 상승하자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평균 30% 인상했는데요. 당시 CJ는 단순히 가격만 올린 게 아닙니다. 이번 일을 기회 삼아서 프리미엄 수입류 라인업을 강화한 건데요. 특히 자사 브랜드인 백서를 통해서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그리고 스프레이형까지 이렇게 올리브유를 세분화했습니다. 이런 세분화 전략이 먹히면서 CJ 제일제당은 하나의 이 올리브유 관련주로 묶이게 된 건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샘표 식품입니다. 샘표 역시나 CJ와 마찬가지로 국제 원가가 상승하자 이 프리미엄 제품 가격을 30% 인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브랜드인 폰타나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현지 프리미엄 오일을 직수입해서 판매했습니다. 이런 차별화 전략 덕분에 이마트 프리미엄 세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 오일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정리하자면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유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오늘 샘표식품 그리고 CJ 제일제당 투자 포인트로 꼽아봤는데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리추얼 소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레샷 권해드리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내일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예전에 그 참 오래됐죠. 이제 미생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는데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죠. 거기서 이제 항상 옥상에서 그 영어 입팅인가요? 얘기하던 그 장면. 대우 인터내셔널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 영업사원들의 어떤 저 다이나믹함. 하지만 저기 들어가긴 싫다. 그렇죠? 끔찍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무역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그 무역이 굉장히 영업 마진이 적잖아요. 그 뭐 하나하나 띄어다가 막 이제 옛날에는 뭐 영어 발음도 안 좋지만 이제 바이어들이랑 이제 어떻게든 소통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소통을 하여서 물건을 떼다 팔고 이렇게 하는데 마진율이 뭐 1% 2%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이런 걸로 이제 전환을 시키면서 어떤 밸류업이 되고 있었는데 인터내셔널 글자 붙은 것들이 대부분 예전에 그냥 상사죠, 상사. 이 상사들이 이제 그 요런 회사들로 변신을 한 건데 일본의 그 상사들은 워렌 버핏이 인수를 하거나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거기 세븐일레븐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상사에는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그렇죠? 포스코에 이제 찍먹을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포기 선언을 하고 나가면서 그 뒤로 이제 밈이 생겼죠. 버피동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23년 7월 달에 갑자기 포텐이 터지죠. 자, 포텐이 터져가지고 이거 뭐지? 완전 변신하네 했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 끔찍한 또 그러니까 저렇게 과열권에서 사면 안 됩니다. 인생의 과열권에서 사면은 영영 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아쉽고 소식이 하나 나왔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흑연 광산 착공 2차 전지 공급망 강화 소식 나왔네요. 제가 그 가끔 보는 유튜버 중에 그 이제 탄자니아에 두 딸을 데리고 가신 어머니가 그렇죠. 남편분이 주재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올리셔가지고 공감 엄청 얻는 분 계시는데 아직 굉장히 후진국이더라고요. 막 경찰이 뇌물 요구하고 막 이래요. 그 교통법규 위반도 안 했는데. 근데 환경은 정말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의 흑연 광산을 착공했다. 이제 흑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흑연이 어디 들어가나요? 음극재. 음극재에 흑연이 쓰이는데 뭐 요즘에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이 되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투수랑 포수랑 비교할 수 있겠죠. 양극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음극재에서 공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양극재에다가 힘을 실다 보니까 투수의 공이 세지는 거예요. 오타니 선수처럼 160km가 나오는 거죠. 그럼 포수도 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흑연이 팽창을 잘하기 때문에 팽창이 낮은 실리콘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도 흑연이 압도적이죠. 실리콘은 이제 5%에서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 이 지금 흑연에 비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만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전환하기에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흑연을 음극재에 많이 쓰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대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음극재가 두 번째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연 광산을 착공했다는 뜻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 때문에 한번 큰 지금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은데 히토류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제한을 락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주도권을 쥐고 흔들면서 뭔가 협상의 우위를 설려는 이런 전략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흑연에서도 지금 70%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럼 중국산 흑연으로 쥐고 흔들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실리콘 음극재가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 함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흑연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목리를 부려버리면 당장 음극재가 빠져버리니 어떻게 뭐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음극재가 없어요. 포수가 없는 거예요, 포수가. 투수랑 다 있는데 포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중국산 흑연을 구하려고 굽신굽신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요소를 독립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휘둘리게 되는 거죠. 이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에 히토류도 들어가는 데다가 음극재 흑연도 들어가요. 그 히토류랑 흑연을 다 제가 락을 걸어버리면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지금 전기차는 못 가요.
결국에 그냥 내연기관 뭐 경유 뭐 수소 가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미래 한 축인데 그거를 빼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모로고로 지역이네요. 모로고로주의 올랑가 지역에 마헨게 광산에서 착공식을 갖췄습니다. 흑연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아까 말한 대로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행보는 아주 그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7월 달에 96,700원 여기를 갔다가 지금 49,100원에 있는데 정말 심전도 같은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발작을 했다가 이제 안정이 되면 심전도가 굉장히 폭이 작아지잖아요. 그 진폭이 좁아지는 과정이 무려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만 3년째 진행 중인데 정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루해서 미칠 지경이죠. 차라리 그냥 아래로 확 빠져가지고 내가 그 손절을 치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매달 반복을 하기 때문에 사람 피말리거든요. 이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과연 지금 위로 지금 수렴형을 탈출할 수 있을런지 수렴 과정이 어느 정도 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일단 다 밀집을 했거든요. 2023년도 7월 달에 확 펼쳐진 이후에 실타래가 다 엉켰어요. 다시. 이 실타래가 엉키고 다시 고양이가 풀고 계속 얘기 드렸죠. 사람이 실타래를 다시 저게 엉킨 거를 다시 고양이가 풀고 계속 그 과정이라고. 지금 실타래가 다시 엉켰습니다. 그러니까 풀리는 과정이 지금 이제 어느 순간 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소식으로 올런지 또 다른 소식들이 터져야 올런지 그 시점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부 다 밀집은 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많이 밀집을 했어요. 자, 커뮤니티를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낯선 모습이죠. 왜 그래 포이나 낯설게. 자, 그러면서 이제 저 판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니? 하면서 오늘일까요? 대나무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야, 이분은 이제 혼자 다 써놨는데 이거 사실 좀 팩트 폭행이라서 뼈 아프긴 한데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떤 현재 시점에 상황을 적나라하게 써놨습니다. 포인이 4호에서 5초만 찍먹할 때, 그러니까 지금 찍먹을 정말 지겼거든요. 49,000원대에서 6만 원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이게 어떻게 진짜 밀실에 갇힌 공포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것들을 말한 거죠. 다 변환해놨네요. 편하게 원화로. 테슬라 40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50% 폭등. 엔비디아 10만 원 중반대에서 20만 원 중반대 50% 폭등. 신고가 갱신. 자, 그 망했다던 인텔조차도 2만 원 중반대에서 5만 원 초반까지 최근 폭등. 삼성전자조차도 5만 원대에서 9만 원 중반 찍먹 중 10만 전자 간 다음. SK 하이닉스는 25만 원대에서 무려 44만 원대로 폭등. 하나오션 7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비트코인은 1.4억에서 한 주가 1.8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무한 갱신 중. 지금 어제 하루 떨어졌죠. 금값은 한 돈에 50만 원 중후반에서 지금 80만 원을 찍고 무지성 상승 중이죠. 지금 골드뱅킹이 뭐 역대 최고로 지금 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파킹 통장 이자보다 못하는 중. 자, 이거 약간 자괴감 섞인 이런 건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발 저 수렴형이 터지기를 지금 바랍니다. 어쨌든 이동평균선은 밀집해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요. 파킹 통장의 이자만큼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킹 통장 이자보다 못한다는 자괴감 섞인 저 부분은 너무 씁쓸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상승하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스 터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기죠. 트럼프가 풍력이랑 태양광을 다 밀어내버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 거거든요. 지금 가스 터빈이 어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이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 시장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 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지금 380메가와트급.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스 터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회사 GE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사실 분사되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명강을 다 저버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겔치 회장의 뭐 100년 기업해갖고 GE가 이제 100년을 넘어서 200년, 300년 갈 줄 알았죠.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GE도 지금 다 분사됐잖아요. GE가 별거를 다 하다가 파이낸셜 사업 신용대출하고 막 냉장고 팔고 다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것만 분사를 했죠. GE 버노바라고 전력 사업하는 거랑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지금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랑 또 지금 뭐 바이오 쪽 이렇게 3개만 살아남은 거죠. GE 버노바라고 있는데 거기가 가스터빈 이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전력회사. 전력회사인데 가스터빈을 주력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전력회사죠. 그다음에 지멘스라는 그 유명한 독일의 회사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의 히타치. 이 회사들이 이 가스터빈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스터빈도 원자력 르네상스 못지않게 가스터빈 르네상스를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그런 거죠. 원자력이 그렇게 부흥하다가 갑자기 어느덧 태양광 풍력 바람이 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원자력이 딱 움츠렸잖아요. 그러다가 태양광 풍력이 허상이라는 게 조금 드러나다 보니까 저런 비효율적인 에너지가 있나. 뭐 트럼프가 굳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원자력이 또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고풍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서 임수정 씨 패션이 다시 유행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패션의 어떤 종사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패션은 돌고 돈다. 옷 버리지 말아라.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가스터빈을 버렸던 기업들은 다 망했어요. 안 버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던 회사들 아까 말한 대로 독일, 미국, 일본 그 3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도 불안한 거예요. 이 유행이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쉽게 확장은 못하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가스터빈 원툴이라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뭐가 있습니까? 원래 원자력 회사였고 담수 발전도 있고 해상풍력도 있고 그러니까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가 같이 있어요. 거기다 가스터빈도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이 되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 공급할 계획이다. GE 버노바가 있지만 왜 두산에너빌리티 거를 썼겠어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AI의 그 폭발이 일어나서 막 스타게이트 만들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은 조금 앞서 있다고 했잖아요, 젠슨왕 말이. 근데 중국이 앞서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전력. 전력이 못 따라가면 결국 또 이 모양 이 꼴 돼요. 히토류가 없어가지고 지금 배터리 못 만들고 지금 그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기가 없으면은 스타게이트 멋있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폐허 되겠죠, 폐허. 전기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냉장고 좋은 거 사면 뭐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가 다 물건이 상하는데 양배추 상하는데 거기다 양배추 뭐하러 넣습니까? 그냥 관상용이죠, 그냥. 예쁜 냉장고 사가지고 그 무슨 테트리스 하고 할 일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다 보니까 원자력 르네상스를 부르짖었고 태양광 풍력은 다 갖다 버려버렸고 트럼프가 그럼 거기를 채우는 게 가스터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GE 번호 받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것도 하는 거죠.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15,000시간 실증에 성공해서 성능 입증이 지금 된 상태고요. 지금 말한 대로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 때문에 가스터빈 수요 증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2기 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8기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지금. 원자력, 그 SMR, 그걸로 지금 가고 있었는데 지금 열병합 발전소에 가스터빈. 왜 이게 나오냐면 열병합 발전소에서 그 열하고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대기 중으로 버려지는 그 가스 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라니까요. 정말 효율적이죠, 이거. 그렇죠? 보일러에서 광고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귀뚜라미 보일러나 뭐 이런 거 린나이에서 날아가는 뭐 열을 회수해서 다시 돌려서 열 회수 뭐 보일러 이런 거 나왔잖아. 열이랑 그 저기 날아가는 거 버려지는 거 써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반응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그림. 여러분들도 저런 거 많이 해봤죠? 차트에서 저거 만들 수 있잖아요. 저거. 자, 지금 저렇게 되면 대박이거든요, 지금.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데 수료명을 오래 거치다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두산에너빌리티 저거의 전철을 밟기를 원할 거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오랜 얘는 한 5개월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만 3년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얘도 한 5개월 행보하다가 지금 뻗고 있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여기서 조금 여기까지가 진짜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봉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횡보 구간이 이 상승 N자의 이 꼬리를 만들기 위한 정거장인데 그 상승의 확률이 높은 거를 타진하려면 그 전에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그 전에 움직임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 후 횡보는 급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그냥 희망사항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근거가 있어요. 근데 뭐 주봉이 저렇게 3주 연속 대박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그려놓으셨다. 자, 그리고 가스터빈 두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뮤니티에도 나와 있죠. 가스터빈 두기 수주, 와, 날아갈 일만 남았구나. 회사 미쳤네. 그쵸? 회사가 미쳤다. 아주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4개월 동안 기다린. 자, 이제 이 4개월 동안 기다림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4개월 기다렸어. 이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이 욕하겠죠. 하지만 뭐 각자의 그 상황에서 가장 남의 상황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4개월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은 만 3년이니까 너무 길지만 자, 이분들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4개월 기다린 거. 자기가 직접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거죠. 자, 드디어 기다린 보람을 느끼게 해준 두빌 고마워. 계속 들고 있을게. 왜냐면 지금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만약에 정말 저 모습 나오잖아요. 이거 10만 원 갑니다, 지금. 자, 그래서 계속 들고 있을게 하는 믿음을 보여주셨고요. 가스터빈은 바다로 가는 또랑물. 또랑물 이거 사투리인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작은 물이라는 뜻인 것 같죠? 큰 물줄기 흐르면 결국 SMR 수주가 터짐. 바로 이거죠, 지금. 자, 가스터빈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요소 때문에 터질지 모르겠지만 가스터빈이란 것이 마중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SMR 수주가 빵빵 터지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미국의 그 AI 시대에 맞춘 전력 수급 모자른 거를 원자력의 르네상스 그중에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이 수주가 빵빵 터지면 이제 정점을 찍는 거죠. 그걸 바라고 있는 거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급등 후 횡보 뒤에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졌고 저렇게 주봉을 강력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모습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는 요소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슈가. 가스터빈 두기 수주에다가 지금 SMR 수주도 기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국산 우리나라 이 메이드 인 코리아 그 가스터빈 두기를 수주해 갔잖아요. 근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 거잖아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도 수주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바라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은 바다로 가는 또랑물이라고 지어봤고요. 자, 오늘 이 사파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지금 사실 뭐 코스닥은 또 플러스가 났네요, 벌써. 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 추석 연휴가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일본 대만 증시가 급등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미 만약에 추석 연휴에 장이 계속 펼쳐졌으면 삼성전자가 역사상 신고가 가고 쉬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란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석 연휴가 아쉽다는 분이 계셔서 금요일 하루만 열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따라가는 시장이라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시간을 또 뺏겨버렸으니까 그 모자란 시간 플러스 또 시간이 또 뺏겼다. 그런 것이 많아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이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유럽, 일본, 대만, 미국은 이미 역사한 신고가를 가서 한참 간 뒤에 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따라간 만큼 그 갭을 메우는 키높이 맞추기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하락갭을 이용해서 그렇죠? 분할 매수 내지는 이 수량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아쉬운 그 마음을 좀 담아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추석 연휴의 휴자가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들어봤어요.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니까 추석 연휴.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구독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구독 경제 스위치는 오프. OTT 하나쯤 안 쓰는 사람 이제 찾기 힘들죠. 영상, 음악, 배달, 쇼핑, 심지어 세탁까지. 우린 소유보다 구독을 더 익숙하게 여깁니다. 처음엔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쓰지 않으면 해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새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결제 내역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구독 경제, 과연 효율일까요? 아니면 효율처럼 보이게 만든 착시 현상일까요? 그 속내를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유에서 이용으로. 구독 경제는 필요한 만큼만 쓰는 구조로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기업은 그 효율을 지속적 수익 모델로 바꿨습니다. 소비자가 꾸준히 결제하는 구조, 즉 끊기 어려운 편리함을 설계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이용자가 아니라 구독자로 살아갑니다. 매달 돈을 쓰면서도 소비라는 감각은 점점 희미해지죠. 두 번째, 편리함의 함정. 구독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제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 한번 결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나가는 걸 잊습니다. 이른바 소비의 착시가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기업 입장에선 이상적인 고객, 소비자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새는 돈. 결국 구독 경제는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소비를 잊게 만드는 기술이 된 셈입니다. 세 번째, 플랫폼 중심 구조. 구독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이용 패턴을 정밀하게 학습합니다. 우리가 끊으려는 시점을 예측하고 추천, 할인, 묶음 혜택으로 다시 유인하죠. 그 모든 설계는 떠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향합니다. 결국 구독 경제는 효율의 이름으로 포장된 지속 소비 시스템이며 편리함 뒤에는 데이터 기반의 락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구독 경제, 한때는 똑똑한 소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지출의 이름이 됐습니다. 효율의 착시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에 지속적으로 묶여 있는가를 되묻습니다. 결국 구독의 진짜 스위치는 편리함이 아니라 통제력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여파에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멈췄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 이 영향을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받으며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2%가량 빠지던 코스피가 그래도 장중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시간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림폭을 점차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3,570선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에 3,522포인트까지 빠졌던 코스피인데요. 현재 시간 그래도 3,570선 위로 올라와 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40포인트까지 내려앉았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양전이 잠깐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5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860포인트까지 회복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1.4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499포인트 지나가면서 500포인트를 내려놓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은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가파릅니다. 5천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전장 들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폭을 점차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1,430원 선으로 올라온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한 이후 1,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700억가량 순매수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매수폭 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그래 장 초반에는 순매수하는 외국인이었는데 이 순매도로 전환한 이후에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76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사들이는 장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30원으로 개장했습니다. 5개월 만에 1,430원 선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원가량 내렸고요. 1,42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에 가스터빈 2기를 처음으로 수출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국 발전 시장에 새 역사를 썼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미국 계약을 포함하면 총 8번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해외 수주의 배경에는 AI 시대 도래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 기간과 공급 안정성, 가동 기간, 또 효율 측면에서 가스터빈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오늘 주가 52주 신고가 경신해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56%가량 오르면서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77,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미글로벌도 오늘 IM증권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 가시화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 냈습니다. 1.16%가량 오르면서 2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미국 해군 조선 분야의 최고위직을 지낸 토마스 앤더슨 전 사령관을 미국 법인의 조선 사업부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앤더스 신임 사장은 미국 해군에서 34년간 복무하며 해군 해상시스템 사령부 사령관 대행과 프로그램 집행사무국 책임자 등의 요직을 거쳐왔는데요. 미국 해군 조선과 무기체계 전반에 정통한 그는 앞으로 한화 디펜스 USA의 조선 부문에서 프로그램 전략과 인프라 개선, 인력 개발 등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입으로 미국 해군의 조선 구조에 밝은 앤더스 사장이 향후 미국 시장에서 한화오션의 함정 수주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앤더스 사장은 2023년부터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의 국내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해 한국 조선업과 미국 해군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미국 해군 함정 수주 및 현지 사업 기반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하나오션 주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음전이 됐습니다. 하나오션 주가 흐름이 1% 넘게 상승하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0.37%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10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4.68%가량 오르면서 23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코스피가 3,6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이를 내려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누른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힘에 따른 건데요. 앞서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직후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시총이 2조 달러 넘게 증발했습니다. 특히 그간 AI 랠리를 이끌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에 미국 선물 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지만요.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의 전장 급락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자민당 총재 당선 등 엔화 가치 하락에 급등한 원달러 환율도 증시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30원 선을 넘으며 출발했는데요. 그간 코스피에 베팅했던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담되는 수준까지 근접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외국인의 순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고 4% 넘게 하락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2.38%가량 빠지고 있고요. 92,000원 선은 그래도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2,100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5%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3.6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41만 3,000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미중 간 무역 갈등에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잠깐 멈췄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경고는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탁호 심리가 시장으로 퍼지면서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세워볼 전략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경제를 이해하면 수익이 보인다. 오늘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미국과 중국이 다시 늘 그렇지만 싸우고 시작했는데 중국이 히토류로 다리를 일단 거니까 미국 쪽에서 100% 추가 관세, AI 소프트웨어 통제 이렇게 또 엎어치기 하려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또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주말 새에 있었던 현상을 잠깐 정리하고요. 네. 잠깐 이제 단기간 또 중기간에 있을 영향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양쪽이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이 히토류 관련한 수출 통제 방침을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중국의 정확한 입장은 미국을 겨냥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이건 미국을 향한 조치야라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일단 관세를 100%로 추가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면서 양측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히토류 통제냐 추가 관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중 간의 또다시 이게 갈등 국면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경계론에 쉽게 말하면 이제 기름을 부은 격, 또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 또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격 이렇게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두루뭉실하게 설명한 이유는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반등할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지금 30%에서 사실 출발했거든요. 기본 관세 10%에 펜타닐 20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계속 올려서 15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효적으로는 한 50에서 57% 정도 중국이 관세를 물리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물리는 관세도 약 한 37, 8%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100%로 추가로 올린다? 그럼 중국도 당연히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관세 조치로 이제 맞대응이 이어가겠죠. 양국 간에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무역 상황입니다. 무역을 멈춘다는 얘기예요. 으름장만 놓은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이 일단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SNS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양국 간에 어쨌거나 중국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트럼프의 으름장 정치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희망론, 낙관론이 이제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당초에도 원래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 관세가 11월 10까지 유예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100%는 11월 1일 발효 예정이거든요. 어차피 11월 10 안에 모종의 협상이 양쪽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열흘 상간으로 떼겨진다라고 해서 이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이펙을 위시해서 그 전후로 어느 관계에서든 빅딜이든 스몰 딜이든 해결된다라는 게 일단은 정해진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계속 히토류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압박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미국의 급소가 여기고 또 10월 말 에이펙 전후에 본격적인 협상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도의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낙관론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그게 이제 APEC 정상회담이 될 거고 오르기 전에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는 거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다 파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 될 것 같긴 양국이 하지만. 모두 다 예. 파국을 바라지 않고 있고요. 예. 다만 마지노선 내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도 또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방과 하방의 밴드가 있는 싸움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일단 업계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사면초가 상황이에요. 관세 관련해서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그렇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을 배제한 입장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의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사실은 콩이거든요. 콩, 대두. 예, 대두입니다. 근데 지금은 히토를 일단 건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지지층의 77%가 걸려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텍사스라든지 또는 농민층의 반발을 지금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파국을 끝내 감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경제 상황에서 겨우 조금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이대로 간다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결의 국면을 바라고 있다라는 선에서 마지막 기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래들 싸우는 거는 그렇다 치고 새우등 터지는 우리는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그런데 뭐 크게 괜찮나 뭐 결국 그 갈등 국면이 마무리될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지나친 낙관론을 지금 확신하기는 어렵죠. 네. 다만 에이펙이 갈 때까지 한시적 싸움이 아닌가라는 거죠. 당초 우리가 4월 달에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는 기약 없는 싸움일 수 있다. 네. 어느 쪽이 정말로 무릎 꿇을 때까지 치킨런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중단기 한 2, 3주 정도의 힘겨루기에 들어간 거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조금은 낙관스럽다는 거지 완벽하게 낙관적이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이제 타격 여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히토류 관련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정부가 약간 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중국이 히토류 관련한 통제 조치를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이 인공지능을 명시하면서 14나노 이하라든지 또 시스템 반도체 256층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등등등을 쭉 이제 열거하는데 국적을 열거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명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 타겟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사실상 SK나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의 히토류망 관련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공급선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우리가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식 붙지 마라. 또 미국과 너무 유화적으로 지낸다면 우리도 우리 쪽에 붙어다. 참 어렵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카드가 이번에 생겼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전면적인 우리에게 통제는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출 수입 납기전 같은 딜레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볼 때도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제스처죠. 이 중국발 통제가 사실은 전 세계를 향한 전쟁이야. 내가 그래서 막아내고 있는 거야. 라는 이제 트럼프발 멘트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가시권 영향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정부는 한중 간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현재 협의하고 있고 업계 영향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민관이 어쨌거나 이제 미중 갈등에 우리가 이제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사실은 물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뭐 약간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오르는 걸 보면서 중국 쪽 막아내니까 우리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튀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중국이 왜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이제 14일부터 그 배에 또 맞습니다. 이제 통행료 같은 느낌의 그걸 이제 부과한다고 하고 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3배로 네.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말 사이 내내 나왔던 게 해운주 어떡하냐, 자동차 수출 어떡하냐 네.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트럼프발 이제 보복 관세 얘기는 11월 1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협상 여지가 있고요. 아직은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해주신
미중 서로 이제 항만 수수료를 또 양측이 서로 이제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다 발효입니다. 네, 14일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예정이 13일이네요,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내일이. 예, 현지 시간 14일 발효인데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똑같은 조치를 상호간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밖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톤당 46달러를 부과한다는 거거든요. 현재 14달러니까 뭐 한 3배 이상 예. 오른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이게 사실은 직격탄을 주는 건데요. 물론 해운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예, 당연히 현대기아차에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업계 추산으로는 만약에 이 조치가 현실화되고 연간 단위까지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현대기아가 부담해야 되는 수익성 악화 부분은 연간 한 수백억 정도는 그래요. 충분히 넘어간다라는 예. 거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모종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대책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뭐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으로 가는 배가 미국 들렸다 캐나다도 가고 멕시코도 가기 때문에 다양한 네네. 화물이 실려 있는데 요거를 집중적으로 미국에게만 들어가는 선적을 하자. 그래서 다이렉트로.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올라간 입항 수수료가 연 5회 한도거든요. 예. 5회를 넘으면 추가 부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5회를 최대한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용으로 끊어내자. 그리고 6회서부터 이제 빨리 이제 면제하는 배를 넘기자. 뭐 이런 정도의 사실은 미시적이면서 단기간에 대한 정도에 불과하고 구조적 대응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자동차라든지 해운 쪽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도 14일부터 입항하는 미국산 선박에 대해서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는데 중국 쪽 조치가 생각보다는 좀 강합니다. 미국 기업, 미국 단체, 미국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또는 운영하고 있는 선박 또는 직간접으로 미국 지분이 25% 들어간 모든 선박, 심지어는 뭐 미국 국기, 아무튼 뭐 미국과 관련된 모든 선박에 전부 다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이번 조치를 촘촘히 따져보니까요. 우회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이거는 전면적으로 맞대응에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 선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중이 이렇게 양쪽이 항만 수수료를 높이면서 해운 무역을 절감시킬 때 지금 사실은 해운 운임 지수도 상당히 지금 낮은 상황에서 계속 몇 년째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국제 물동량과 해운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해서 미국 쪽 수수료는 우리에게 이제 자동차 쪽에 영향을 준다면 미중 양쪽의 수수료 항만 수수료 공방은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HMM이나 페노션 같은 그러니까요. 해운 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조정받았는데 이번 주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될지 우리 증시의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 84조, 영업이익 10조를 다시 상회하는 것으로 업계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발표라면은 작년 2분기 이래로 처음으로 다시 이제 1년 3개월 만에 이제 10조대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게 보고요. 특히 이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또 이제 그 안에 그동안 삼성의 적자폭을 계속 늘리는데 사실은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던 시스템 분야에서의 만회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뭐 지금 뭐 HBM 관련해서 너무 좋고요. 네. 다만 이제 굵직한 나머지 대기업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발 관세, 이제 항만 영향까지 해서 얼마나 좀 충격파가 있을 것이냐가 조금 문제고요. 이제 LG전자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컨센이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는 실적 장세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면 코스피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코스피 이 반등 흐름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즌이 와 있습니다. 쉽게 그리고 중요한 점을 딱 짚어주시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또 에이펙 행사 때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히자 폭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이런 하락세를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600선 밑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키워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미중 갈등 관련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히토류 관련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국내에서는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중 갈등 속에서 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맑은 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항만 진입률로 인해서 이 한국도 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 보안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제약 바이오 업계도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쾌청한 한을 보내고 있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 랠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맑은 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1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시작 오늘 하락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중 저점에서는 그래도 들어 올리는 힘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기대가 되는데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보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